3교육의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6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6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5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경월 임술일이 되겠고 일진 임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상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에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로 생겨지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더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5것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고, 물론 전기를 위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 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어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된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 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습립,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막겠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술간이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 약하면 금인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합니다. 춘하 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말하는데, 이 춘하 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한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동궁하죠.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일간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죠. 대해수와 같다.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다라고 해서 임수는 신왕하게 되면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토와 병화를 취용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만약에 임수라고 하는 것도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인성인 금으로서 임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치용법이 되는데, 자, 이러한 임수가 5월에 태어났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가장 왕하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같이 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5월은 수는 굉장히 약합니다. 4월에 수는 여기가 절지가 되고요. 절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약한 그런 시절이고, 5월이면 수가 여기가 태지가 되죠. 수는 굉장히 약한데 재성인 화가 굉장히 왕한 시점이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다 하면 수가 말라 비틀어집니다. 수가 한여름에 비가 오지 않고 뜨거운 여름이면 소양강도 강바닥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물이 고갈되는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보다 임수 자체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늘에서 비가 오든지 땅에서 물이 솟아나든지 해가지고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먼저 인성인 금을 얻어서 임수를 갖다가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금은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 줄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경금만 있게 되면은 화가 왕할 때 얘를 통제시켜 주지 못하면 수는
화다 수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은 화다 금 용이 되죠. 그러면 수도 망하고 인성인 금도 망합니다. 그래서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비견 겁재인 수가 있어서 어떻다 화를 갖다가 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개수가 또 화를 통제하게 되면 화가 금을 공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금이 등이 수를 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5월의 임수는 먼저 인성인 금, 특히나 경금을 얻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비견겁제인 수가 있어서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준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수가 필요한 상태에서 무토나 기토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무토는 개수를 묶어버릴 것이고 기토는 개수를 갖다가 공격시켜 버리겠죠. 을목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을경합이 돼서 을목 경금을 못 쓰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개수 경금이 필요할 때는 무토 기토라든가 을목 같은 것이 천간으로 투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지만 일간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 월령의 특성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 격국과 용신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격국과 용신은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가 8글자가 그냥 막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되는 상황에 따라 그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다라고 본다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할 때는 격국과 용신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주가 좋은 사주, 어떤 사주? 중화된 사주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격국과 용신이 명확한 사주가 역시나 중화된 사주라고 보기가 쉽겠죠.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 명확한 사주가 역시나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격국도 희미하고 용신도 희미하다 그러면 그 사주는 조금 뭐라 그럴까, 사주 격국과 용신이 희미하면 삶이 약간 희미하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일간 임수, 양수라고 했고요. 월지 있는 오화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체, 양, 용, 음. 왜 그렇다 그랬죠? 지장간 때문에 그런다 그랬습니다. 원래 오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이지만 그 지장간을 초기를 보면 병화, 중기를 보면 기토, 그 다음에 본기가 더 중요하죠. 본기가 정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몸체라고 볼 수 있는 오화는 양의 기운이지만은 그 본기가, 본성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화는 음화, 명리에서는 음화로 봅니다. 그래서 양수가 음화를 받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양대 음의 관계. 근데 수라고 하는 것이 화를 극하는 관계가 있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화가 금을 극하는 관계, 나를 극하는 관계이지만 오늘 임수가 5월에 태어나거나 내일 개수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제 일간이 내가 극하는 관계가 됩니다. 수극화, 내가 극한다고 해서 아극자라고 하고요. 아극자라고 하는 것은 육친으로 보면 재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저께 그저께는 아자라고 해서 그가자 관성이라고 했고요. 이거는 나를 극하는 것이, 나를 관리한다라고 해서 요거는 관성이라고 했죠. 근데 오늘은 내가 관리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합니다. 재성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재물, 처, 이렇게 볼 수 있죠. 인기도 해당이 되고요. 그 근면, 성실성도 해당이 되고 주색 잡기도 해당이 됩니다. 주색 잡기, 유흥오락 당연히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유흥오락,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같은 것들도 요 재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하고 재성이 왕하면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일간이 왕하고 재성이 왕하면 근면성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일간이 있는데 재성도 있다,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인기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간이 왕한데 재성도 세력이 있다, 현모양처를 얻을 수 있겠다. 중요한 것은 그 재성을 일간이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신왕, 제왕 해야지만 이 모든 것이 내 소유물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일간이 약한데
재성만 왕하다 그러면 저것은 다 허상이 된다. 재물이 아니라 빚을 지는 것이고요. 악처를 만날 것이고요. 인기는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는 없을 것이고 제다신약한 사주는 근면성실하지 못하죠. 굉장히 게으릅니다. 그 다음에 주색잡기 유흥오락으로 인해서 패가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재성인데, 그래서 일간이 왕해서 재성을 감당해야 좋은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재성으로 인해서 큰 폐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재성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정재와 편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 오늘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재가 되는 것이고, 편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 음대 음이 되거나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요거는 편재가 돼. 내일 개수가 5월에 태어나면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될 것이고,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양대 양의 관계가 돼서 이때 편재가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양수가 음화를 받기 때문에 어떻다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정재가 되죠. 정재격으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5월은 화왕절, 재성이 왕한 그런 반면에 수는 5월에 여기가 절태지가 되죠. 그러면 수는 약한데 화는 왕하다. 아까 말했던 신약 재왕한 사주, 재다 신약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나머지 글자들이 어떤 글자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재다 신약이 될 수도 있고 신왕 재왕이 될 수도 있고, 더해서 살태왕도 될 수가 있겠고 신왕 재왕도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일간형에서 그 재관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구조가 될 수 있죠. 단지 5월의 임수는 원령의 화가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요 점만 놓고 일단은 신약 재왕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해서 재성을 감당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인성이 있거나 또는 비견 겁재가 있어서 임수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또 5월은 화왕절이기 때문에 화가 왕하면 수는 어떻게 죠? 금방 말라 비틀어지죠. 화왕수가라기 때문에 또 수가 있어서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까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의 임수는 먼저 인성을 얻는 것을 필요로 하겠죠. 인성, 신금이 됐던 경금이 됐던 일단 인성을 딱 얻어서 임수를 근원을 마련해서 임수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신금만 딸랑 있게 되면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우리가 조절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뜨거운 열기는 화왕수갈도 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금은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화가 왕한 만큼 금이 화극금에서 금을 극하게 되죠. 그러면 이 금이 극을 받으면 수를 생하는 것이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금만 있어서는 안 되고 비견 또는 겁재 등이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주어야지만 능히 신금이 수를 생할 수 있어서 중화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구조로 사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어디를 볼까요? 일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토를 얻었습니다. 술토라고 하는 것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습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건토라고 하는 것이 있다. 습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를 말하는 것이고, 건토는 마른 땅을 말한다. 건토는 천간에 무토가 건토이고요. 지지로는 술토와 미토가 마른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땅은 천간으로는 기토, 지지로는 진토, 그 다음에 축토가 습토가 됩니다. 근데 이 술토는 건토이죠. 월지 있는 오화를 보게 되면은 삼합이 형성이 되죠. 우술 삼합이 되죠. 물론 지금 인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은 아니지만은 인연에 태어났거나 또는 시가 인시가 되게 되면 인우술 삼합을 완벽하게 구전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인자를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술 반합이 형성이 되면 사주가 더욱 건조해지고 더욱 뜨거워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임수가 고갈될까요? 임수가 충분해질까요? 임수가 더
고갈될 우려가 있다. 반드시 임수를 도와줄 수 있는 비견, 겁재 또는 인성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연간에 뭐가 있습니까? 갑목이라고 하는 식신이 있는데, 수가 없는데 화가 이렇게 왕하면 목은 어차피 화를 생해주니까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 구조에서 임수 입장에서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나마 약한 임수의 기운을 뺏어가서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 이거는 내 부하 직원이라든가 내 아랫사람들이 오히려 나의 뒤통수를 치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간에 다행스럽게 경금이라고 하는 인성을 얻어서, 인성은 뭐죠? 임수를 생해주고 갑목을 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화가 이렇게 왕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금은 화왕, 금용, 금이 녹아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임수도 뿌리가 없고 경금도 지금 술중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은 화가 너무 왕해서 금이 녹아버리고 갑목은 메말라 타버리고 임수는 고갈돼 버릴 상황에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다행스럽게도 조금은 매우는 부족하지만 진토라고 하는 진토라고 하는 습토를 받습니다. 이거 진술충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술충이 됐다라고 하면 진중에 있는 개수를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 진토 하나를 보물로 인해서 어떻게 구조가 되냐면, 임수는 간신히 통관할 수 있어요. 경금은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할 수 있고요. 갑목은 진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충분하진 않지만, 매우 부족하지만 여기서 습토인 진토를 본 것만은 그래죠. 신의 한 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하진 않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이것이 술토였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는 말라버렸고요, 금은 녹아버렸고요, 갑목은 불에 타 재가 돼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진토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그나마 좀 갑목, 경금, 임수가 그나마 연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당연히 수를 보는 것이, 물을 보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요. 그 다음에 수를 생할 수 있는 금을 얻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토가 있지만 좋은 사주는 결코 아니고요. 생시에서 좀 더 모자란 오행을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수랍 진술충은 되지 않지만 진 하나에 임수, 경금, 갑목에 다 연명하고 있는데, 자수를 얻으면 어떨까요? 자수를 얻게 되면 임수가 뿌리를 얻죠. 그 다음에 경금이 다시 또 수를 생해주는 이렇게 구조가 되는 것이니, 요거 진술충 안 되는 것처럼 좌우충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자시를 얻은 것은 지금 경금의 뿌리가 신금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나,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일단 임수가 그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아주 큰 장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해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임수가 요건 양인을 얻은 것이고, 임수가 요거는 녹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금이 투출되어 있고 경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임수 생활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떤 분들이 이런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정편인 혼잡이다라고 봐서 아빠가 바람 폈다 이렇게 통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좀 약간 좀 편협하게 이렇게 분석하기보다는, 자, 금이 필요한데 정편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내가 좀 존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좀 큰 틀을 가지고 좀 사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신축시를 보게 되면은 신금이 이것도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요거는 축토를 얻은 것이 자수나 또는 해수를 얻은 거에 비해서는 임수가 뿌리를 두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습토인 진토, 습토인 축토이기 때문에 임수가 축진에 다 뿌리를 둘 수 있고요. 경금, 신금이 축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경자시나 신해시만큼 수가 크게 어떤 도움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 국세는 조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축시가 임인시 또는 개묘시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게 되면 천간에 비견, 겁재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냐면 역시나 이 진토 하나에 다 의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천간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국량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습토를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이 진토는 토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면 진술충이 되다 보면은 진중에 있는 개수일목이 박살이 나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요. 오늘 중에서 그래도 요 갑진시는 선택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사주 남녀 불문하고 좋지 못합니다. 을사시, 병오시, 정미시 모두 수기가 너무 약하다 보니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여명이면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갑진시, 을사시, 병오시, 정미시, 이민시, 계묘시 제가 봤을 땐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녀 불문하고 경자 신해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무신시도 좀 생각해 볼 법하긴 한데 원래 임수가 신의 하나의 뿌리를 얻었죠. 진도 뿌리를 얻었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이렇게 목화운으로 갈 때는 이 임수가 굳이 내가 뿌리를 둘 수 있는 큰 데가 여 하나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술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그런 좀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자시, 신해시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신미시, 갑술시를 빼고 나면은 뭐 금수운이기 때문에 무신시를 선택해도 좋지만 초년에 신미대운을 어떻게 잘 넘기는 데가 좀 관건이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것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는 무신시는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오늘 제가 만약 추천드린다라고 하면 경자시, 신해시, 그리고 좀 신중하게 무신시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진술충으로 인해서 선택해서는 안 되고 이민 계묘신 천간 임계수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그 천간의 임계수가 뿌리 둘 곳이 미약한 단점이 있겠고 을사정 병호 정미도 수기가 부족하니 뭐 남명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든 뭐 조금 살아볼 만 하겠지만 여명인 경우에는 기사, 무진, 정묘, 병인, 을축까지 조금 수기가 매우 부족한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